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가 작은 편이고 팔 길이도 짧아서 보통 40에서 60cm 거리의 작업이 많은 편이에요.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다초점 인공수정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평생 함께할 렌즈이다 보니 어떤 렌즈가 가장 좋을지 환자분들의 관심이나 궁금증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렌즈의 비교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회전형 다초점 렌즈에 떠오르는 샛별인 지메트릭과 전통의 강자인 클라레온 파노틱스의 비교 영상입니다. 먼저 다초점 인공수정체 중에서 회전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회전형 렌즈는 렌즈의 표면에 미세한 동심원 모양의 계단, 즉 회전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초점을 만들어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보게 해주죠. 이런 특성 때문에 회전형 렌즈는 근거리 시력이 좋지만 회전링 때문에 다른 종류의 렌즈보다는 빛번짐이 있고 각막의 모양, 망막의 상태, 건조증 등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것이 클라레온 파노틱스와 지메트릭 렌즈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클라레온 파노틱스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한 노란빛을 띠고 있고요. 렌즈 표면 전체에 걸쳐서 15개의 회전링이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회전링들이 다초점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면 지메트릭 렌즈를 보면 짙은 노란빛을 띠고 있고요. 클라레온 파노틱스와는 달리 회전링이 렌즈 중심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주변부는 회전링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레온 파노틱스는 회전부의 지름이 4.5mm이고 회전링이 15개라서 야간에도 근거리 시력이 좋습니다. 기존의 회전형 렌즈들의 빛 사용률이 86%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88%로 좋아졌어요. 기존 회전형 렌즈들이 어두워 보이는 단점이 있었는데 파노틱스는 빛 사용률을 높여서 빛번짐도 적고 밝아 보이죠. 그래서 월드 베스트셀러가 된 거고요. 근거리 40cm, 중간거리 60cm, 그리고 원거리에 초점이 맺힙니다. 지메트릭은 어떨까요? 회전부의 지름이 3.2mm이고 8개의 링이 있어서 야간에 회전링 바깥쪽을 통해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거리 시력이 더 좋고요. 빛번짐이 더 적습니다. 빛 사용률은 지메트릭은 90%, 지메트릭 플러스는 89%로 좋죠. 빛 사용률이 좋아서 빛번짐도 더 적고요. 근거리는 40cm, 중간거리는 80cm, 그리고 원거리에 초점이 맺힙니다. 지메트릭은 이러한 렌즈 구조 때문에 빛번짐 현상이 덜하다고 해서 특히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간혹 지메트릭을 빛번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곳이 있지만 이건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모든 회전형 렌즈는 굴절형 렌즈보다 빛번짐이 있는데 지메트릭은 회전형 중에서 빛번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은행에서 고객용 돋보기 안경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하나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도수의 차이 때문이죠. 돋보기 도수가 높아질수록 가까운 거리를 잘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낮은 도수의 돋보기는 60cm 거리의 중간거리를 볼 때 사용하고요. 높은 도수의 돋보기는 4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사용하죠. 이처럼 다양한 도수의 돋보기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필요한 초점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회전형 렌즈는 기본적으로 먼 곳을 보면서 마치 두 가지 도수의 돋보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요. 리사트리, 파인비전과 같은 기존의 3중 초점 렌즈들은 40cm, 80cm, 원거리 세 곳에 초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지메트릭도 동일하고요. 근데 클라레온 파노틱스만 기존 3중 초점 렌즈들과는 달리 40, 60, 원거리에 초점이 있어요. 중간거리가 80cm인 기존 렌즈들과 다르게 중간거리를 60cm로 만들었죠. 클라레온 파노틱스는 흔히 3중 초점 렌즈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4중 초점 렌즈인데 알콘에서 특허 기술인 인라이트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120cm 초점을 원거리에 더했어요. 그래서 4중 초점이 3중 초점 렌즈가 된 거죠. 거리별로 시력을 재서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를 디포커스 커브라고 해요. 파노틱스를 리사트리나 파인비전과 50에서 60cm 중간거리를 비교해 볼게요.
파란색이 파노픽스인데요. 보라색 선의 리사트리나 녹색 선의 파인비전에 비해서 더 좋은 시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옵티컬 벤치 테스트에서 보더라도 가운데 파노픽스가 위쪽의 리사트리, 아래쪽의 파인비전에 비해 모든 거리에서 좋거나 비슷하지만 특히 60cm에서 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중간거리 초점이 60cm가 좋은지 80cm가 좋은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40cm는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작업을 할 때 사용되고요. 60cm는 악보를 보거나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을 사용할 때, 80cm는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조금 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그 이상의 원거리는 운전을 하거나 TV를 볼 때 등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필요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양한 거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렌즈가 이상적이겠죠?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가 작은 편이고 팔 길이도 짧아서 보통 40에서 60cm 거리의 작업이 많은 편이에요. 실제 기존 3중 초점 렌즈로 수술하신 환자분들께 들어보면 60cm 근거리가 덜 보인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클라리온 파노픽스의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팔을 뻗어 물건을 잡거나 요리를 하거나 모니터를 보는 거리가 바로 이 정도이기 때문이죠. 물론 80cm 거리도 중요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40에서 60cm 거리의 시력이 더 자주, 더 오랫동안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클라리온 파노픽스가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지메트릭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졌어요. 다음 편에서는 지메트릭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 또 저는 어떻게 수술하는지 실제 적용 사례를 들고 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